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BNK 썸 대 삼성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썸은 한별의 연속 결장 속에 연패를 당했고 그로 인해 4위가 유력해 보였는데 이제는 2위를 노릴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생명과 신한 등 경쟁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앞서고 있기에 같은 성적이면 위순위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이소희가 부상을 안고도 잘해주고 있기에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KB를 잡고 리그 2위를 유지 중입니다. 삼성생명은 KB를 완파하고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신한과 썸 등 추격자들과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KB전에서는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를 거뒀는데 이명관이 경기 시작 5초 만에 3점슛을 성공한 이후 리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4배를 뽐내는 조수아와 이해란이 주전 구간에서 수비에 힘을 내고 있고 강유림과 배혜윤 등 다득점이 가능한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기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썸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김시온과 한엄지 등 5번째 선수들이 잘해주며 다시 경기력이 살아난 상황에서 맞이하는 홈경기입니다. 삼성도 최근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김한별과 진한이 교대로 배혜윤 마크를 할 수 있고 이소희는 파울이 잦은 신이슬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골밑이 강점인 삼성을 골밑 대결에서 앞설 썸이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 대 현대캐피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중 맞대결에 이은 리턴 매치입니다. 우리카드는 원정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대한항공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트에서 7점 차의 리드를 뒤집고 역전에 성공했지만 23점을 먼저 받고도 25점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강한 서브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린 것도 페인이었는데 그로 인해 세터가 안정적으로 공격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주중 경기에서는 형케가 승리했습니다. 형케는 여우현 플레잉 코치의 600번째 출전 경기로 큰 의미가 있었던 주중 경기를 승리하고 리그 개막 이후 처음으로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4연승에 성공하는 등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며 최태웅 감독이 예기한 시즌 막판 기회를 잡았습니다. 허수봉이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공격 득점을 만들었고 팀은 블로킹으로만 13득점을 뽑아냈습니다. 형케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우리카드는 나경복과 김지한 등 파워와 기술을 겸비한 아웃사이드 히터진이 있지만 아가메즈의 경기력 기복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들어서며 타점이 낮아졌기에 형케를 만나면 높은 블로킹 벽에 고전 중입니다. 최민호 외에도 허수봉과 오레올까지 블로킹이 좋은 장신 선수들이 전위에서 상대 공격을 막아낼 것이고 전광인이 공수의 중심을 잡아줄 형케가 연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카드가 홈에서 사력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기에 핸디캡은 우리카드에 손을 들어주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KGC 인삼공사 대 페퍼저축은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홈, 원정을 바꿔 펼쳐지는 리턴 매치입니다. 인삼은 주중 페퍼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시즌 첫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리그 3위인 도로공사와의 승점 차도 2점으로 줄였다. 1세트 상대의 주포인 이하 리드를 막지 못하며 고전했지만 블로킹을 10개나 잡아내는 등 높이에서 앞섰고 고비마다 엘리자벳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소영이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엘리자벳의 부담을 줄여주는 점도 팀에게는 큰 힘입니다. 페퍼저축은행 홈에서는 인삼이 승리했습니다. 페퍼는 인삼 상대로 먼저 1세트를 가져가며 연승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지만 리버스 스윕을 당했습니다. 박경현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는 최근이고 이하 리드가 에이스 역할을 잘했지만 중앙의 열세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 아래서 4승을 따냈을 뿐 아니라 상위권 팀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삼의 승리를 봅니다. 페퍼도 이고은과 이하 리드, 오지영 등 자신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미들블로커 포지션의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높이에서 리그 최고를 자랑하는 인삼 상대로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됩니다. 또 봄배구 진출 기회를 잡은 홈팀의 집중력이 크게 올라갈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로테르담 대 위트레흐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강팀이지만 롱볼 양상을 띄는 팀이고 크루이, 라우르센 같은 공격수들의 발끝 감각이 시즌 내내 좋았기 때문에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트레흐트를 상대로는 공격력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수비적으로는 위트레흐트보다 안정적인 면을 자주 보여주기는
하지만 공격력은 올 시즌을 제외하면 꾸준히 위트레흐트가 위였습니다. 위트레흐트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순위를 유지하는 원조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아인트호벤과 5대5 경기를 만드는 등 공격력에 비해 수비가 다소 불안합니다. 실리적인 운영 때문에 빌드업이 훌륭한 팀에게 공격 찬스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점이 영향을 크게 미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위트레흐트의 공격력에 말리면서 패배하는 점이 많았다는 점은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트레흐트를 상대로 스파르타가 유독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파르타의 사이드로 보기는 어려운 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수비적인 안정감이야 올 시즌 괜찮고 공격력도 결정력이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는 하지만 위트레흐트도 그렇게 공격이 답답한 팀은 아닙니다. 오버를 고려할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마인츠 대 메넨글라트바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인츠는 활동량과 역습 지향적인 전술을 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편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보수적으로 나오는 빈도가 높은 홈에서는 다소 부진하지만 후술할 메넨글라트바흐의 특성이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홈 약점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역습 성향의 팀답게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으며 메넨글라트바흐의 공격적인 무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유독 올 시즌 홈보다는 원정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는 편, 앞서 언급했듯이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홈팀들이 맞불 양상을 만드는 경우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면서 고전하는 편입니다. 슈팅들의 나이로 인한 기동성도 수비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편, 물론 이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튀랑과 꾸준함이 미덕인 호프만 등 공격적인 자원들의 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난타전 양상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 팀이 모두 공격적인 성과를 내기 쉬운 환경임에는 분명한 상황인데 반면 수비적인 난조는 꽤 심한 편이기도 합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마인츠의 홈 약세보다도 더 원정에서는 경기력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승부에서는 마인츠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스코어 접근이 1순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풀럼 대 울버햄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럼은 미트로비치가 결장하는 것이 최대 약점. 사실 미트로비치가 최근 부진하자 팀의 공격력도 전반적으로 죽어버리는 등 미트로비치의 기대는 양상이 잦았는데 그래도 주포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느냐와 아니냐는 상당히 큽니다. 미트로비치가 빠졌던 3연전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미트로비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울브스는 공격진들의 부진 때문에 이전 경기를 내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15개의 슈팅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날카로운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했고 장점이었던 수비라인도 찰나의 위기에서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 미트로비치의 결장으로 인해 상대 공격력이 큰 폭으로 깎였습니다. 공격력이 발목을 잡은 만큼 승부를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브스는 여전히 수비에 비해 공격력이 빈약한 팀이고 풀럼도 미트로비치의 결장으로 공격력이 큰 폭으로 깎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풀럼이 자신들의 장기인 세트피스를 이용해 울브스의 수비진을 공략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유의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 자체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릴 대 브레스트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릴은 최고의 경기를 펼치면서 PSG에게 3대4로 석패, 다만 릴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는데 라인을 높이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공격적인 찬스를 자주 잡는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만 높은 라인으로 인해 상대를 수비할 때는 상당히 고전합니다는 단점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전력 상위인 상황에서는 꽤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브레스트를 상대로는 유독 고전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요소입니다. 브레스트는 릴을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 다득점으로 유명한 릴이지만 브레스트를 상대로는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무승부 내지는 패배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죠. 두 줄 수비로 릴의 전진을 막아내는 플랜이 상성에서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듯 이번 경기에서도 그동안 릴을 상대로 보여주었던 플랜을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무한이가 릴에게 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력 상위인 쪽은 릴이기는 하지만 높은 라인으로 인한 역습 허용은 상당히 부담이고 전형을 바탕으로 거친 수비를 하는 브레스트를 상대로는 약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브레스트의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라 릴이 경기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엘체 대 레알 베티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체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상대의 약점인 기동성과 지공 성향을 노릴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베티스의 주포가 빠지는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후술할 베티스의 전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수비적으로 나름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도 득점력 부진 때문에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하는 등 공격력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최근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밀라도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이 불투명합니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베티스는 올 시즌 최다 득점자 이글레시아스가 이탈한 상황, 주제가 대체자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시즌 꽤 재미를 보았던 주제가 어그로를 끌고 후안미가 빈 공간을 침투하는 플랜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수비진의 균열을 낼 수 있는 플랜 자체는 있는 셈. 올 시즌에는 후안미와 주제의 출전 빈도가 줄면서 이 양상이 자주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지. 이전 시즌에는 해당 방식이 1옵션이었던 만큼 전술이 아주 낯선 상황은 아닙니다. 베티스의 우세를 점치겠습니다. 주포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낮은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편입니다. 기동력 문제가 늘 발목을 잡는 팀이기는 하지만 엘체가 라인을 올려 과감하게 경기 페이스를 높이는 스타일은 아니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동력 문제로 인해 라인 돌파가 아주 자유롭지는 않을 전망이라 다득점 양상은 보류할 만한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